코인버스에서 알려드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코인 시장의 핫 이슈. 현재 코인 시장은 극단적인 공포와 탐욕만이 존재한다. 어제의 코인 피해자, 오늘은 사기꾼과 한패가 돼 있더라. 비트코인 추위에서 빙하기로 전환되는 소용돌이 기간이다. 자, 지난번 영상에서 최근 역대급 인플레이션과 그와 동시에 이뤄진 기준금리 자이언트 스텝 이후에 현재 코인 시장이 말 그대로 대폭락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코인 꽃길만 생각하고 있던 우리 코린이 분들의 비명소리가 지금 제 귀에 막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PD님도 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나 코인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여기에 시장 상황을 더 악화시킬 사건들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재난영화 같은 상황이 발생하겠죠. 여기서 불나고 있고 저기서 무너져 내리고 있고, 근데 지금 코인 시장이 딱 그런 재난영화 같은 상황입니다. 코인 시장의 대장주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이 급락하면서 동시에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주요 코인들도 엄청 하락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비트코인에 이어 코인 시장의 또 다른 대장주라고 불리는 이더리움은 지금 하락폭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심한 상황이죠. 상황이 이렇게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것은 앞서 말한 그대로 진짜 재난영화에서 나올 법한 믿기 힘든 사건들이 펼쳐졌기 때문인데요.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루나테라 사태뿐만 아니라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릴 이 사건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가 땅바닥을 뚫고 지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8천만 원을 넘겼던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65% 하락을 맞아 2천만 원대로 뚝 떨어지고 코인 시장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이 마이너스 75%의 대폭락을 맞이하게 만든 제2의 루나테라 사태라고 불리는 바로 그 사건. 자, 이번 영상 주제는요, 코인 시장에 공포만을 남겨둔 셀시우스 인출 중단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코인 시장의 빙하기 속에 코린이들한테도 희망이 남아있는지 향후 코인 시장의 미래에 대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셀시우스 인출 중단 사건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의 채굴 방식의 변화, 즉 이더리움 2.0 시스템을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이더리움 1.0도 모르는데 이더리움 2.0은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우리 코린이 분들을 위해 잠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1.0 버전으로 POW, 작업 증명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이 POW 방식은 채굴 코인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이유는 물리적 컴퓨팅 능력과 전기에 의존해서 블록체인의 블록을 생성해 코인을 채굴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POW 방식은 느린 속도와 비싼 수수료 때문에 코인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제기되면 반대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도 생기겠죠. 그 노력이 바로 POS, 지분 증명 방식입니다. POS 방식은 작업량이 아닌 지분에 비례하여 블록에 기록할 권한이 더 많이 부여되는 방식으로 비채굴 코인으로 불렸는데요. POW 방식보다 보안성, 확장성, 에너지 효율성 등 많은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이뤄졌죠. 자, 그런데 이더리움의 경우 다른 코인들에 비해 특히 확장성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당연히 이더리움 재단은 POW 방식에서 POS로 업데이트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 업데이트는 디피컬티 밤이라고 해서 블록 난이도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켜 채굴자가 블록 생성이 불가능하도록 만들면서 이더리움에서의 작업 증명이 종료가 되게 만드는 방식이었죠. 어떤 방식이라도 채굴 방식이 원활하게만 업데이트가 되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최근에 이 디피컬트 밤 업데이트 방식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더리움 2.0의 전환이 계속 늦어지게 됩니다. 그 문제는 이더리움 2.0의 핵심 중 하나인 샤딩 기술인데요. 이 샤딩 기술은 트랜잭션을 한 자리가 아닌 여러 자리로 나눠 네트워크를 안정적이고 빠르게 처리하는 기술이죠.
그런데 이 샤딩 기술을 통해 POS 방식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많은 양의 이더리움이 모여야 이더리움 2.0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했던 겁니다. 당연히 과정에서 이더리움 보유자들은 혼란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를 읽은 이더리움 재단은 기존 이더리움 보유자들의 이탈을 막고 새로운 투자자들까지 모으기 위해 일종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더리움 32개를 보유하고 있으면 연 4% 안팎의 이자를 주는 것인데요. 그런데 가격 부담으로 개인이 32개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들의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해 32개씩 묶어 이자를 받아내는 클라우드 펀딩 상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상품을 만든 기업이 리도입니다. 이 기업은 32개 이더리움을 잘게 쪼개서 소액 이더리움을 맡긴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제공하고 이더리움을 제공한 투자자들에게는 채권과 같은 일종의 증서인 ST 이더리움이라는 것을 발행했는데요. 어차피 이더리움 업그레이드가 끝날 때까지는 맡겼던 이더리움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아닌 ST 이더리움을 추가 파생 상품으로 제공한 거죠. 그냥 여기서 끝이었으면 별다른 문제가 없었을 테지만 결국 인간의 탐욕이 엄청난 비극을 발생시킵니다. 170만 명의 사용자를 가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가상화폐 담보대출 기업 중 하나인 셀시우스에서 이 ST 이더리움을 담보로 맡기면 담보의 70% 정도를 다시 이더리움으로 대출해준 서비스를 했는데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리도에 맡긴 이더리움에서 이미 이자가 나오고 있고 셀시우스에서 증서만 맡기고 이더리움을 또 빌려서 빌린 이더리움을 다시 리도에 맡겨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 왜 문제가 터졌는지 잘 이해가 안 가시나요? 문제는 셀시우스가 이더리움을 가지고 막장 운영을 한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폭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발생합니다. 이런 좋지 못한 소문이 돌고 도니까 돈을 떼일 것을 우려한 이용자들이 내가 빌린 이더리움을 다시 돌려줄 테니까 내가 맡긴 증서를 빨리 돌려달라 라고 셀시우스를 압박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셀시우스는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이더리움이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스테이킹 했을 때는 이더리움과 ST 이더리움의 비율은 5대5로 유지되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이더리움과 ST 이더리움의 비율이 2.7대 7.3 비율로 유지되고 있었던 겁니다. 즉, 셀시우스의 모든 고객들이 이더리움 인출을 원하면 돈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아니, 그럼 그 부족한 이더리움은 대체 다 어디로 갔지? 라고 또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 이더리움들은 기존 예치했던 고객들의 이자로 나가서 셀시우스가 보유하지 못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고객들한테 받은 돈으로 다시 이자를 주면서 일종의 돌려막기를 한 것이죠. 마치 루나와 테라처럼요. 심지어 부족한 이더리움의 일부는 고객들 이자로 지급된 것도 아니었고 아예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셀시우스의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2.0 솔루션 회사인 스테이크 하운드라는 곳에서 관리 중인데 셀시우스가 이곳에 접속할 수 있는 개인 키를 잃어버려서 35,000개 이더리움이 그냥 사라진 거죠. 안 그래도 막장의 상태에서 루나테라 사태가 터지고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 자이언트 스텝까지 발생하자 투자자들이 셀시우스에서 이더리움을 대량으로 인출한 사태가 벌어졌고 셀시우스의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더욱더 이더리움이 인출되는 뱅크런 사태가 가속되면서 더 큰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게다가 이미 시장에서는 셀시우스가 수조에 이르는 부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어서 점점 더 ST 이더리움과 이더리움의 패깅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청산을 당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더리움을 날릴 위기에 처했고 이 영향은 고스란히 코인 거래 시장 전체에 퍼지면서 폭락 사태까지 이어진 겁니다. 결국 6월 13일 셀시우스는 모든 거래를 정지했고 현재는 파산 신청 후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금융시장의 큰 손들 중 하나한테 인수되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든 탐욕의 사건들로 인해 코인 시장의 재난 영화가 펼쳐지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중앙정부에서 규제를 해달라고 외치기 시작하는데요.
처음 암호화폐가 시장에 등장했을 때는 규제가 없다는 것이 장점인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규제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도 공개할 의무가 없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죠. 이런 이유로 보통은 규제를 원치 않던 세력과 기관 등 코인판의 큰손들도 덩달아 규제를 외치고 있는데요. 실제로 비트코인 애호가이자 코인 시장의 큰손으로 불리는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는 22일 유튜브에 출연해 불투명한 헤지펀드들이 암호화폐의 성장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지금 코인 시장은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세력과 기관 등도 피해만 보고 있고 이제 코인은 좋은 투자 수단이 아닌 것 같으시죠? 코인 시장에 탐욕만 왔다는 둥, 코인 시장에 역대급 혹한이 왔다는 둥 이런 얘기만 하면 당연히 지금 코인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정말 그럴까요? 우리 코린이들한테도 미래가 없는 걸까요? 사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코인을 매도하면 세력과 기관 등 코인 고래들이 그 많은 양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는 최근 크립토컨트에서 발표한 비트코인을 보유한 투자자들의 보유 기간을 나타낸 지표인데요. 이 지표를 보시면 세력이 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분홍색 부분까지가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들의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 세력이 매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빨간색 동그라미 원을 자세히 보신다면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들의 비율이 확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는 최근의 하락장에서도 꾸준히 매집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최근에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진짜 코인판의 큰손들은 지금 코인 시장이 너무 하락장이라 본인들이 피해를 봐서 평상시엔 원하지도 않았던 규제를 바라는 것일까요? 물론 진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큰손들, 세력들은 절대 손해만 보고 끝내지 않습니다. 즉, 그들은 다시 코인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세력들은 언제 코인의 가격을 다시 띄우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세력이 만족할 만큼의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빼앗았을 때입니다. 어쩌면 지금 그들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무서워 손절한 코인들을 낮은 가격에 사들이고 향후 규제를 통해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닦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변동성이 심한 코인 시장의 미래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죠. 지금 코인 시장의 대혼란과 위기는 결국 다시 경제적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과 우리 코린이들이 막연한 코인 시장에서 고통받고 두려움을 느끼시겠지만 저희 코인버스에서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슈와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인버스와 함께 조금이나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